1955년 샌프란시스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로부터 입양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잡스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전자기기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잡스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의 교육 체계는 그의 넘치는 창의력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보다 5살 위인 공학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난 것입니다. 이 두 천재의 만남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애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6년 잡스의 부모님 집 차고에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자본도 인맥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부품들을 모아 애플 I라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보드를 제작했습니다. 비록 투박한 형태였지만 이것은 누구나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예고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애플 I의 성공에 이어 그들은 디자인과 기능성을 대폭 강화한 애플 II를 내놓았습니다. 잡스는 단순히 기계의 성능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용자가 느끼는 미적인 즐거움과 편리함을 강조했습니다. 애플 II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애플을 순식간에 실리콘밸리의 유망주로 끌어올렸고 잡스는 20대에 이미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잡스는 더 완벽한 컴퓨터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를 도입한 매킨토시였습니다. 그는 텍스트 기반의 복잡한 명령어 대신 마우스와 아이콘으로 조작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개발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1984년 매킨토시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슈퍼볼 광고와 함께 등장한 매킨토시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잡스는 무대 위에서 직접 매킨토시를 가방에서 꺼내 보이며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과 부족한 소프트웨어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매킨토시의 부진은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자신이 영입한 CEO 존 스컬리와의 권력 다툼 끝에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30세의 나이에 그는 인생의 전부였던 꿈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이 사건을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멋진 일 중 하나라고 회고하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은 잡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육용 고성능 컴퓨터 회사인 넥스티를 설립했고 루카스필름으로부터 컴퓨터 그래픽 부문을 인수하여 픽사를 세웠습니다. 초기에 픽사는 수익을 내지 못해 잡스의 사비를 털어 운영해야 했지만 그는 3D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픽사는 세계 최초의 풀 3D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를 발표하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잡스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잡스가 이끄는 넥스트의 운영체제 기술은 경영 위기에 빠진 애플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운명처럼 애플은 잡스의 넥스트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잡스는 12년 만에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귀한 잡스는 망해가던 애플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필요한 제품군을 대거 정리하고 Think Different 캠페인을 통해 애플의 정신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는 단순함이 곧 궁극의 정교함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제품에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반투명한 디자인의 아이맥을 선보이며 애플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잡스의 혁신은 컴퓨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1년 그는 수천 곡의 노래를 주머니 속에 담을 수 있는 아이퍼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 재생기를 넘어 아이튠즈 스토어를 통해 음악 산업 전체의 유통 구조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애플은 이제 컴퓨터 회사를 넘어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되었습니다. 잡스는 3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넓은 화면의 아이팟, 혁신적인 휴대전화, 그리고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기기. 하지만 그것은 3가지 기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기,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은 현대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스마트폰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잡스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이패드의 출시로 그는 포스트 PC 시대를 열었으며 사용자가 기술을 의식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 뒤에는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에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그의 메시지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디자인을 단순히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정의했습니다. 잡스는 떠났지만 끝없는 혁신과 완벽을 향한 그의 집념은 전 세계 수많은 창업자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잡스의 리더십은 때로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는 기준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게 하는 현실 왜곡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애플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잡스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함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버튼을 없애고 사용자가 매뉴얼 없이도 제품을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현대 산업 디자인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잡스에게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제품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은 굴곡진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에서 억만장자로, 다시 실패자에서 최고의 혁신가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열정과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라는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잡스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은 그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혁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속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그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혁신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